이 제품들이 사실 한국에 정식 수입되기 전에는 일본 가면 꼭 사와야 되는 필수템이었거든요. 페이셜 클렌저처럼 눈 클렌저다, 눈을 씻어내는 걸로 유명한 제품들이었어요. 이제 봄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다 들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꽃을 보러 갈 텐데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럴 때 눈을 좀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날이 따뜻해지면 너무 좋아요. 야외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죠. 기관지는 마스크로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있다. KF 마스크 많이들 나왔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눈은 딱히 보호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다닐 것도 아니고 방풍 안경을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노출은 되는데 노출을 막을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케어,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세먼지에 눈이 노출이 되면 건조감이나 이물감, 아니면 눈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충혈, 그리고 알러지 반응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워시아웃, 즉 눈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씻어주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공 눈물인데요. 제가 인공 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아래로 향한 다음에 뚜껑을 따고 한두 방울 버려주고 저만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워시아웃, 씻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두 방울 버려주고 남은 인공 눈물을 쭉 짜서 한 통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대여섯 방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눈을 씻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을 한번 씻어낼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인공 눈물 지금 없다, 근데 알러지 반응이 나오려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봉을 사용해서 눈을 씻어내는 건데요. 이 제품들이 사실 한국에 정식 수입되기 전에는 일본 가면 꼭 사와야 되는 필수템이었거든요. 페이셜 클렌저처럼 눈 클렌저다, 눈을 씻어내는 걸로 유명한 제품들이었어요. 실제로 기름도 사용하고 나면은 둥둥 떠 있고 불순물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씻어내는 개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과 의사로서 아이봉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가끔 사용하는 것은 사실 씻어내는 워시아웃 개념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를 사실 제품 설명서를 보면 하루에 3번에서 6번 정도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너무 과해요. 오히려 투머치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매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진짜 일주일에 많이 써야 한두 번,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왜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성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카 프로산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충혈 완화 효과가 있는 개념이고, 글리시리진 산이칼륨, 이름 어렵네요. 읽기도 어려운데 이건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콘드로이틴, 제가 인공 눈물 설명할 때 많이 드렸던 건데 이게 윤활작용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고, 토코페로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다, 즉 바이타민 E 아세테이트가 들어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영양분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피리독신 연산염도 들어있네요. 피리독신 연산염은 바이타민 B6고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로로페리라민 연산염, 항히스타민 계열이거든요. 알러지 완화, 충혈 완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멘톨 보르네올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본 인공 눈물 아이미료 같은 거 이게 청량감 있고 눈 확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잖아요. 다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워시하면서 청량감도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이봉은 파란색, 이게 C고 핑크색 W,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서 보면은 파란색 C가 콘드로이틴이 이 핑크색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들어있어서 즉 더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핑크색에는 토코페롤이 없지만 파란색에는 있어요. 제가 토코페롤이 뭐라 그랬죠? 바이타민 E 아세테이트, 황산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핑크색 W에는 토코페롤 대신에 타우린과 바이타민 B12가 들어있어서 좀 더 비타민 영양소를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청량감을 비교하면 얘가 더 세요. 핑크색이 더 셉니다. 사실 제가 어떤 거에는 어떤 성분이 더 들어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워시아웃 개념이고 가끔 사용할 건데 성분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두 제품을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할지 고를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청량감만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청량감이 더 화한 거에 세다,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핑크색을 고르면 되겠고, 나는 좀 약한 게 좋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철에 미세먼지와 이제 꽃가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눈을 씻어내주는 게 좋고, 아이봉을 활용해서 어떻게 씻어내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봉을 뜯으면 우선 이렇게 컵이랑 본 제품이랑 들어있고요. 여기 컵 선을 보면은 5mm의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담으면 됩니다. 여기서 5mm 선에 맞춰서 딱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더 높은 엣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눈 가서리 쪽으로 가야 되고, 더 낮은 쪽이 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쪽을 코 쪽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먼저 얼굴을 숙여준 다음에 딱 압박감을 있게 조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뒤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노출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깜빡이는 거 5번, 한 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아까처럼 다시 숙인 상태에서 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청량감 있고 화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이제 남은 용액을 보시면 이게 잘은 안 보이겠지만 기름이 조금 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사용해 주시면 한번 눈을 클렌징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봉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이봉을 이용해서 눈을 씻어내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해요. 하루에 한 번 가끔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추천을 한다라는 거였고, 하루에 여러 번 쓴다거나 일주일에 3-4번 이상 사용한다?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한 번씩 직접 사용해 보면 불순물이 나오고 기름도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눈에 있어야 되는 성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물에 기름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걔네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성분까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눈에 안구건조증을 더 유발하고 안 좋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주 씻어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봄철에 이제 꽃가루 알러지, 결막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꽃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즐겁죠. 눈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면 뭐 충혈, 눈 가려운, 눈곱, 실눈곱, 이게 눈이 부을 수도 있고 가끔 이렇게 탱탱 부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적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그 성분을 계속 분비를 해요. 이렇게 히스타민의 분비가 많이 되면은 혈관의 투과성이 높여져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혈관 확정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충혈이라든지 분비물이 나오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보통 기본 치료는 우선은 원인이 되는 항원의 노출을 피하자, 이건데 검사를 하더라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복으로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난 꽃가루 알레르기만 있어 이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무슨 먼지 알레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원인 항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봄철에 주기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꽃가루 등 야외에서 주로 항원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에서는 외부 공기를 최대한 차단을 해놓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켜두면은 항원에서 최대한 피할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항상 집이나 건물에만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원에 노출됐을 때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눈이 가렵기 시작하면은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바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얼음팩이라든지 차가운 음료수를 조금 사서 눈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눈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비만 세포의 활성도를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히스타민 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덜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차가운 걸 갖다 대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히스타민 계열의 반응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덜 간지럽고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용을 위해서 인공 눈물을 냉장 보관하세요. 그래서 얘를 차갑게 만들어 놨다가 나 좀 간질간질한데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가운 인공 눈물을 2-3방울을 넣어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지러운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냉찜질과 차가운 인공 눈물로 큰 효과가 없다라면 안과에 내원해서 본인의 알러지 결막염의 심각 정도에 따라서 맞는 안약을 처방받으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항히스타민부터 처방받게 됐는데 안약으로 처방받거든요. 이 안약을 사용해봐서 나는 이 항히스타민 안약만 사용하더라도 알레르기 결막염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사용을 하면 되고, 근데 난 얘만 사용해도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추가적인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해서 둘이 접목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져 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세먼지랑 꽃가루, 알러지성 결막염 너무 불편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걸 자체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꽃가루 좀 안 좋은 게 눈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첫 번째로 씻어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로 씻어내거나 난 인공 눈물이 없다 그러면 수돗물로라도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은 집에 와서 이제 아이봉을 이용해서 눈을 한번 세척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차가운 거 사서 아니면 얼음팩 같은 거 사서 눈 위에 올려주면은 간지럽거나 알러지 반응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안 된다 빨리 안과 가서 안약 치료 받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행복한 봄철 꽃놀이 잘 즐기길 바라고 저는 다음번 진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